자, 2부 한 걸음 더 가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소란스러운 동거의 책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어떤 느낌들을 좀 받으셨는지 간단히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 예님 어때요? 저요? 네. 저는 진짜 아까 인터뷰 때도 이야기한 거지만 제가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고 그리고 저의 왜 웃어? 인삼 깊다 그래서 인삼이라 인삼 깊었잖아. 틀렸어. 아이고. 인삼 깊었어. 인삼을- 인삼 깊게 저기 박힌 거 뿌리 캐내느라고 제가 듣는데 되게 텁텁해가지고. 아우 정말 열심히 소란스럽기는 삐 해주세요. 저 새끼 저거. 근데 이게 이제 저희가 사실 어떤 존재를 볼 때 굉장히 대상화해서 보려고 하잖아요. 인간은 그러니까. 모두 어떤 순간에 대상화되긴 하지만 저는 대상화가 다 나쁘다거나 뭐 아예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불가능하니까. 그렇죠. 근데 특히 우리가 장애인을 볼 때 또 우리가 가둬놓는 프레임 속에서 끊임없이 대상화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받아들이려고 이해하려고 인정하고 싶어서 또 내가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대상화하는 힘들 거야. 애쓰겠다. 그리고 뭐 극복했다. 특히 이 책에서 이제 극복 서사를 굉장히 거부하고자 하는 장애인 하면 극복 서사 혹은 장애인 하면 어떤 불쌍함의 프레임 그것을 벗어나려고 애쓰고 또 그 애씀을 숨기지 않고 드러나는 어떤 분투를 보면서 장애인이 아닌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경계를 진짜 허물고 일상 속에서 내가 평소에 느끼고 생각하고 또 나도 벗어나고 싶었던 어떤 대상화에 내 스스로 가둬놨던 시선들 혹은 내가 이런 장애인들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나도 안 그러려고 노력하면서도 가둬놓으려고 했던 그 프레임을 계속 두드리고 깨려고 하는 그 시도 속에서 일단 그게 되게 인삼 깊었고요. 그래, 그것도 인삼 깊네. 인삼 깊었고요. 아유 몸에 좋아요. 아이고. 그리고 가장은 이게 뭐 장애인이고 비장애인이고 그냥 진짜 살아가는 저의 이야기 속에서 너무 공감 가는 이야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역시 이 교차성을 가진 존재로서 진짜 여러 많이 하시네. 이게 큰 학교 다니시더니. 이게 무슨 큰 학교랑 상관없습니다. 저희 교차성. 정희진의 저기 페미니즘에 거기서 나오는 얘기였잖아요. 왜 그러세요? 공부 많이 하면 이게 금방금방 나오거든요. 그럼 어쨌든 알겠어요. 그래서 그 교차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제 나라는 존재도 너무나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존재고 여성이면서 또 비장애인 여성이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소란스러운 비장애인 여성이면서 어느 자리에서는 저희 역시 정상성에서 벗어났던 경험.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꼭 장애인이라서가 아니라 내가 이 사회에서 말하는 정상성의 범주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당했던 차별의 경험이 전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사회는 끊임없는 정상성, 높은 기준의 정상성을 요구하고 거기서 벗어나면 비정상이라고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그런 경험들을 뼈저리게 공감할 수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참 많이 다르면서도 겹치고 그 겹치는 곳 안에서 공유했던 경험들이 또 겹치는구나. 그래서 많이 공감 가고 또 저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이게 다르지 않다. 우리가 그 삶에 같이 충분히 연대하고 그리고 대상화했던 시선들을 거둘 수 있구나 하는 또 그런 가능성들을 부끄럽지만 또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주 인상 깊었어요. 인상 깊었죠? 다음 인삼 어떠셨어요? 꼬조의 인삼? 저는 이게 또 책이 참 시적절하게 나와가지고 요즘에 이제 뭐 그러네. 이동권 운동 이런 것 때문에 뉴스에서 늘 그런 게 좀 많이 비춰지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좀 연결해서 생각을 하게 됐고 저는 이 책을 읽기 전에 그 여기에서도 소개가 됐는데 유튜브 채널 중에 이제 시각장애인 분이 하시는 한솔 원샷 한솔. 그걸 너무 재밌게 보고 그걸 보면서 내가 진짜 장애인에 대한 너무 편견을 갖고 있었구나. 왜냐면 그분은 목소리가 완전 광희예요. 진짜 톤이 완전 하이톤이고 되게 쾌활하시고 말씀을 너무 재밌게 잘하셔가지고 그런 약간 시각적인 걸로 딱 보니까 내가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 이런 게 되게 심했구나 이런 거 한번 충격이 있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도 정말 되게 강렬했어요.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삶에 대해서 내가 선의로 했던 말들 아니면 선의로 가졌던 시각들이 이분들한테는 오히려 그게 불쾌할 수 있구나 이런 것도 많이 느꼈고 왜냐면 이 책 속에서 특히 유년 시절 학교에서의 생활 이런 것들을 그 기억을 되짚으면서 오히려 좀 무심한 선생님이 담임이었을 때 학교 생활하기가 편했다 너무 친절하고 이러면
부작용이 있었고 학교 생활이 힘들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선의를 가지고 내가 도와주려고 하는 행동들이 너무 내가 시혜적인 시각을 갖고 보진 않았을까 이런 반성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언니가 말한 그 교차성 이런 것처럼 이게 장애인에 대해서 언니라뇨. 죄송해요. 얘님. 왜 언니가 왜? 아니 왜? 무슨 우리 친구인데. 어머, 친구니까. 우리 친구였지. 잘못 혼나서 혼나서. 미안해. 야, 미안해. 오랜만에 만나서 그래. 오랜만에 만나서. 뭔 얘기냐? 벨일이야. 그래서 그조야. 그 이게 막 장애인과 비장애인 그냥 요렇게만 설명을 하는 게 아니고 장애인으로서의 신앙생활, 그다음에 뭐 성생활, 뭐 노동, 교육 뭐 이런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어때요, TK님? 저는 그냥 어떤 뭐 약간 인간극장 보는 느낌이 좀 났고. 띠리리리 띠리 말씀하세요. 그렇죠. 계속. 따라. 야 박자 좀 맞추려고. 칼박이 들어가는 게 좀 되게 있어가지고. TK는 통풍에 걸렸다. 그러니까 뭐지? 막 뭔가를 제시하려고 하고 뭔가를 막 주제의식을 던지려고 하는 책들보다 그냥 정말 유년 시절부터 그냥 이분이 살아온 이야기를 쭉 담담하게 썼던 것 뿐이고 그 안에 겪었고 본인이 고민했던 걸 그냥 이렇게 늘어났던 것 뿐인데 그 이야기가 너무 좀 파괴력이 있다는 생각이 정말 좀 많이 어디가 부서졌어요? 들었어요. 특히 어디가 어깨죠, 파괴됐어요? 어깨. 어깨. 너덜너덜합니다. 재활을 받아야 될 정도로 그 정도로? 많이 타격이 책 있었다. 어마어마하다. 기가 막힙니다. 타격급 짱이야, 타격급 짱. 장난 아니에요. 정말 소란스러워져요. 네. 소란스러워집니다. 역시. 근데 저 진짜로 아이는- 통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마지막에 그런 부분도 되게 사실 아우, 뭐 나 진짜 누구나 현대인이면 통증과 그럼요. 병원과 가까이 사는데 그런 부분도 되게 공감까지 그러니까 너무 미안했어요. 처음에는 사실 너무 미안했어요. 저희가 아는 분이기도 하고 사실은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장애인이 쓴 어떤 글이라는 어떤 입장에서 처음에 이렇게 맞아. 보다가 점점 그 이야기에 빨려 들어가면 갈수록 이건 그냥 어떤 장애인 비장애인의 이야기 맞아. 아니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 또 그냥 다른 부류의 소수인 분들의 어떤 감정들이 막 이입이 된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고 맞아요. 이건 이제 좀 개인적인 저는 좀 사실 정서적으로 힘들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동생이 좀 약간 비슷한 친구여서 뭐 뇌성마비는 아니지만 좀 발달장애 쪽인데 그래서 그 가족사가 있거든요. 네. 이게 어릴 때 유아 시절에 작가님이 이렇게 네. 겪으셨던 것들이 좀 너무 생생하게 그려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 그 정서가 좀 더 좀 강하게 온다고 해야 되나? 그게 있다 보니까 좀 읽는데 계속 막 끄덕끄덕 하면서도 막 이렇게 마음이 저릿저릿하고 그리고 이분이 말하는 그 언어들이 얼마나 그 농축되고 또 사실은 이게 이렇게 얼마나 오랜 그렇죠. 시간 이게 사실 열권으로도 부족한 숙대에서 책이야. 예. 탁 그 마디를 던진 건가가 좀 이해가 돼서 네. 좀 뭐 더 이렇게 몰입해서 봤던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그래요. 저도 막 할 말이 너무 많아요. 말하려고 맞아. 치니까 별의별 생각이 다 나니까 네. 뭐 일단 박은영 작가랑 잘 알고 있다는 이 자랑스러움. 네. 저 얘기 몇 번 하는 거야. 도대체, 그래서 아니 도대체 소감을 그러니까. 우리 얘기하시라고요. 박 작가랑 함께 그래. 거닐었던 이 저기 서교동 그 길 골목 함께 먹었던 음식들 그렇구나. 또 그가 태어났던 고향집 아까 생가라고 하셔서 생가. 할머니 할아버지 그 집 너무 색깔 분명해서 좋다. 너무 차라리 너무 웃겨. 좋다. 그렇지 않아요? 나 이거 너무 좋아. 또 엄마랑 사는 그 집 네. 다 우린 다 술래했어요. 그렇지, 벌써 술래하셨대. 다 술래했어요. 대박. 술래잡기. 그 작가와 함께 어. 어린 시절에 뛰어놀았다는 그 골목 맞. 여기서 애들하고 뛰어놀았다. 게다가 생가도 가시고. 그래서 자기 살던 데랑 할머니 집 왔다 갔다 하는 그 거리 다 측정하고 거리까지 보고 네. 대박. 그걸 다 저희 했어요. 이거 그러니까 몇 년 한번 전에. 더 잘 되시면 관광상품 만들어요. 그렇죠. 여기 복음주의 박은영 연구소에서 님. 박은영 그러니까. 작가로 해가지고 네. 투어 가능해요. 생가 투어. 해설사 제가 할 수 있어요. 야, 이 자리가 박은영 작가 함께 일했던 그 자리입니다. 이 너무 길이 그 신나하신다. 길입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네, 저도 좋네요. 네, 옆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연예인 된 느낌 있잖아. 그러니까요. 그런 거 있잖아, 그죠? 네, 너무 네. 이해해요. 진짜. 그게 소감이에요. 나 이 사람 안다. 근데 너무 작가님이 그러니까 이걸 뿌듯함을 느낄 너무 뿌듯해. 이걸 들으시는데 무슨 생각하실까요? 그 무슨 생각하는지 저기 키크니 작가한테 그려달라고 하고 싶어. 키크니 알죠? 무슨 생각하는지 그려달라고.
아니 근데 그런 것도 좋았어요. 이제 골목에서 뛰어놀면서는 자연스럽게 친구들이랑 잘 지낼 수 있었는데 오히려 친구들 사귀라고 보내는 학교에서는 유치원에서는 이렇게 여자애들이 노는 곳, 남자애들이 노는 곳 구분되어 따로 있는, 구분되어 네. 있고 어디에 네. 껴야 되는 기도 힘들고 이런 맞아. 게 그래서 책에서 오히려 놀기 힘들고 위험한 곳에서는 더 자유롭게 놀 수 오, 있었고 맞아. 애들 놀라고 해놓은 곳에서는 놀지 못하는 참 아이러니한 현실을 딱 맞아요.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참 재밌는 에피소드지만 진짜 이 사회 구조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니까 애들끼리 노는 골목은 괜찮은 편이었는데 네. 오히려 안전하다는 학교나 이런 곳이 네, 더 유치원이. 갈라놓는 느낌을 네. 줘서 아이러니가 있었고 또 하나는 저도 좀 인상적인 게 뭐냐면 여기 누구 하나 이 친구를 처음부터 미워하지 않고 오, 맞아. 사실은 잘 하려고 얘들아 우리 은영이 이렇다 그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을 오히려 이제 뭔가 불편함을 경계짓는 시작하게 느낌. 하는 다 도와주려고 선의가 선의로 점철되지만 네. 그러나 은영이 개인은 네. 계속 괴롭고 불편- 답답하고 네, 오히려 무심한 선생님을 통해서 맞아. 도움을 받는 얘기들도 참. 그래서 저는 어쨌든 업이 업인지라 또 성 이야기가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그 얘기를 솔직하게 했고 저도 많이 고민이 됐어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성 이야기 자체도 되게 아이러니하게 밀려난 담론인데 그 중에서도 더 밀려난 여성의 성, 또 그 중에서도 장애인의 성을 고민 안 할 수가 없고. 어떤 좀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하고 싶고 어떤 필요에 대한 부분을 진짜 세세하고 낱낱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되면 너무 좋겠다. 예, 본인도 그런 사명감이 있는 것 같죠? 네.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선언스럽게 함으로써 네. 대변이 될 것 같고 네. 예. 그렇습니다. 계속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저는 그리고 또 하나 좀 메시지를 너무 처음 들어봤기 때문에. 네, 네. 당사자의 목소리 예, 그 목소리가 계속 울려가면 사람들이 조금 정신을 차리죠. 이렇게 이야기 안 하면 그냥 무슨 뭐랄까 연구소를 본다든지 맞아요. 뭐 지침을 보면 못 알아듣는 얘기인데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저절로 너무 자연스럽게 학습이 되는 것 같아. 아 그렇구나. 그런 걸 좀 느꼈죠. 그래서 특히 그 중에 제가 좀 또 하나 잘 본 거는 너네 이래라 저래라도 안 했고 맞아요. 당신 못됐다고 말하지도 않았고 나는 이렇게 느꼈다. 시종일관 그 아이 메시지라 그럴까? 그게 태도가 참 뭐라 그럴까? 어른들도 좋아할 만한 태도. 참 자극하지 않으면서 도전하고 있는 그게 저는 또 누가 마음에 좋아할 만한 들었어요. 태도? 응? 누가 좋아할 만한 태도라고요? 어른들이 좋아할 네, 기존의 어른들도 이 지성 친구 얘기는 귀를 기울일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막 아유, 어른들 좀 그냥 좀 듣지 이렇게 얘기하면 듣고 진짜 어른들 정신 차려지자 정말 다른 사람 얘기도 듣고 말이야. 근데 조금 공감이 가는 게 이제 어떤 소수자의 목소리로 쓴 책이면 사실 뭐 저도 제가 소수자의 정체성에서 이야기를 할 때 분노하면서 이야기하게 되거든요. 네네네. 맞아요. 근데 이 책은 진짜 이분이 강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게 분노의 목소리가 아니라 뭐 그러니까. 그럴 때도 있었다라고 회고는 하시지만 그 분노가 다 정리가 된 굉장히 담담하고 차분한 어조여서 더 이제 공감도 하기가 쉬웠던 것 같고 그리고 뭐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내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없는 곳에서 일하고 싶었다. 이런 것도 그렇지만 결국엔 또 장애인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일하게 되었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어떤 순간에서는 아 내가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던 거를 부정하고 싶어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내가 너무 치기 어린 자존심이었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를 너무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하시니까 그런 부분도 저는 좋았어요. 저는 좀 인상적인 거는 장애 여성과 대화 나누는 본격적으로 나누는 건 30살 때였다는 거예요. 그 지점에 제가 있었거든요. 네. 제가 오히려 아니 너가 이렇게 건강하게 막 이 문제를 해결하고 풀어가는 과정을 봤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장애 문제를 끌어안고 주장을 할 줄 알았더니 사실은 모른 척했다는 거야. 거기 솔직해요 거기에 대해서. 그 부분이 너무 그러곤 그러나 비로소 30살부터는 의도적으로 안 가고 싶었는데 처음에는 가서 이제 또 하면서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는 거. 그것도 아주 굉장히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인상적이야. 쓰리 쓰네. 자, 네, 뭐 말씀하세요. 아니에요. 네. 또 괜찮습니다. 자, 우리 또 한번 또 이제 그러면 적용도 좀 해봐야죠. 네. 예? 야, 이런 주장은 우리한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쓸모가 있을까? 어떤 도움이 될까? 저는 뭐 제일 큰 거 중에 하나는 첫 장에서 그런 말을 해요. 산업사회의 정상은 비장애인, 성인, 남성으로 규정이 된다. 이게 화근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체 책에 흐르는 가장 큰 문제의식은 이 사회가 이 비장애 남성 노동자를 표준으로 삼아놓은 근대 사회. 그렇죠.
이게 거기에 범죄에 안 들어가면 다 장애거든. 그 장애를 만들어 버린 거야. 사람들은 다양한 방식의 불편함으로 살아가는데 모두가 그렇지 않아요? 따지고 보면 다 불편해 우리는 어딘가가. 그런데 이 노동 산업 사회에서는 이미 표준이 정해져 있어. 그 표준에서 멀어지면 장애가 심각해지는 거야. 그런 아니, 상황에 있다는 책상도 사실. 응? 백인 남성 그럼요. 키에 맞춰서 책상이 그럼요. 되고 저는 원래 늘 발이 안 그래요. 닿는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산업 구조도 그렇죠. 맞아요. 그래놓고 이제 또 거기서 만약에 살아남지 못하면 그 사람의 도태되고. 능력을 의심하는 구조로 의심을 하지만 맞아요. 사실 이 사회 산업도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 그래서 맞죠.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여기 다 맞아요. 담겨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정말 공감되는 그런 다양한 서사들을 자신의 또 정체성과 연결해서 모두가 공감할 만한 이야기를 참 잘 짚어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가장 이제 어렵고 아이러니한 부분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 도시락 싸먹을 때 그 모르세요? 네? 몰라. G.O.D의 어머님 야야야야 뭐 엄마가 짜장면 좋아했다고 그거? 싫어요. 네, 싫어했다고? 싫어했다고 좋아했는데 싫어했다고 하여튼 그래도 꽤 풍성한 어떤 그 여러 가지 어떤 안전망 속에서 이게 용케용케 이렇게 왔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예민한 그 사춘기 시기에 어떤 같이 잘 대해주려는 친구들이 이제 글을 올려버리잖아. 네 맞아요. 나도 우리도 나 걔 너 싫어하지 않았는데 선생님이 자꾸 그렇게 말하고 편애하는 거 하고 그런 게 너무 기분 나쁘다 하면서 올렸던 그 사건. 또 이 사건이 또 본인한테는 하나님하고 관계를 새롭게 맺는 굉장히 중대한 사건이 됐죠. 그게 아주 참 그랬어요. 친구들 사이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맞아요. 그 또 하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자기 생을 좀 어떻게 좀 해달라. 그런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그 죄야라고 하지 않고 너가 그러면 내가 죽을 것 같다. 그래. 같이 어깨를 흐느끼면서 그 장면에서 이제 박은영은 이제 신앙을 어떻게 말하면 굳힌 것 같아요. 네. 대부분의 우리 보통 사람들이 그래 보면 하나님 어디 계셔요?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가 냉담한 사람들도 꽤 많은데 박은영의 특이한 점은 하나님의 관계는 그 중학교 1학년 때 갈등 속에서 굳힌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쭉 가요. 그것 또한 독특한 자리입니다. 예, 그 자리가. 예. 근데 그러면서도 또 약간 교회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 호의적이지만은 않고 비판도 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너 이 정도인 걸 감사해야 돼 이런 식으로 감사를 강요하는 그런 분위기 이런 거에 그러니까. 대해서도 그 감사는 정말 본인이 좋았어요. 하시지. 왜 나한테 힘들어야 하라 그럴까? 된다 그러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모든 게 다 어쨌든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우리가 정해진 틀 안에서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왜 피해자다움이라는 표현도 쓰고 장애인다움 그러니까 모모다움으로 요구를 하고 그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내가 인정하는 거 아니야. 그럼 너 틀렸어. 너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표현하는 이 사회에 대해서 또 이의를 제기하면서 또 그 안에서 살아나갈 모색을 하는 게 저는 또 지혜롭다 생각했고 그 주변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를 사람들이 이렇게 너 이렇게 해보면 어때 해보면 어때 그럼 또 귀찮기도 하고 두렵기도 해서 못할 수도 있을 텐데 그래도 이 사람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잃지 않고 여러 가지를 시도해보고 그것들을 또 수용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났다는 건 맞아요. 여러모로 부러운 지점이라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못 그런 경우도 많으니까. 맞아. 이 책의 그 마무리할 때 보면은 그런 표현이 있어. 본인도 그 기뻐했던데 너의 글은 옆이 보이는 글이다. 옆이 보인다. 그러니까 이 사람 주변 옆 사람이 보이는 글이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 진짜 그런 것 같은 게 이 글이 본인 혼자 어떻게 노력을 했고 어떻게 했다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의미 있는 역할을 하신 사람 묘사를 잘해요. 선생님에 대한 묘사, 맞아. 피아노 선생님, 어느 반 선생님 이런 식으로 가족들. 예, 가족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어떻게 말해야 될까 따뜻하다고 그래야 될지 있는 그대로 봤다 그래야 될지 평가를 계속 하고 있어. 그게 아주 멋있어. 그중에 가장 인상 깊은 효과는 전 뭐였냐면 9살, 8살 때 동네에서 자기는 정기적으로 물리치료를 가야 되는데 친구들하고 너무 재밌게 놀고 있는 거야. 근데 가야 돼. 하루는 안 가기 싫어서 버텼다는 거야. 그랬더니 애들이 같이. 언니들이 동네 언니들이 그러면 우리도 같이 맞아. 재활치료 간데 갈게. 말고 그 너무 장면 또 깔끔하더라. 아주 그냥 뭉클. 우리 몽글몽글합니다. 할아버지랑 같이 저기 할아버지가 고마워가지고 같이 소풍 가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그 일 때문에 기다려주니까. 할아버지가 또 애들 데리고 놀러 얼마나, 가지고. 얼마나 기쁘겠어. 기특하겠어. 이뻐라. 난 그 장면이 너무 빛났어 이번에. 네.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줘서 너무 고맙고. 그래서 그리고, 그 사람에 네. 대한 신뢰가 기본적으로 그런 계속 사람이 있었나 또 봐요. 사실 비장애인으로서 그런 부분에 또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좀 쉽지 않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구조로 들어가면 생각이 애들이 있어요. 빡빡해지는데 골목에 있는 애들이 이렇게 연대가 쉬워. 네, 맞아요. 지금은 골목에서 근데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진짜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시대가 바뀌면서 점점 더 누군가를 만날 수가 없고 우리가 지금은 우리나라만큼 길거리에서 장애인을 많이 보기 볼 수 힘든 없는 나라가 없지.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살기 좋은 동네, 살기 좋은 나라인 건가? 아닌 거지. 예, 그리고 장애인 학교라던가 어떤 시설이 들어오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집값 내 떨어진다고. 나라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식도 어쨌든 함께 살아갈 존재로 보는 게 아니라 여전히 이제 대상화된 존재로 보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건 여전히 숙제인 것 같아요. 네, 정말.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와닿았어요. 패 끼치는 존재들이다. 네. 어떤 성인이 돼서 교회 공동체를 만났는데 기독교 공동체를 만났는데 거기서 서로 패 끼치는 연습을 해야 된다. 인간은 맞아. 혼자 살 수 없고 맞아. 어차피 서로 도와가면서 패 끼치면서 사는 거다. 음. 이런 부분들이 좀 넓게 적용될 수 있을 것 아, 같아요. 너무 그렇죠. 네. 아, 진짜로. 꼭 장애뿐 아니라 요즘 네. 노키즈존 이런 것도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도 솔직히 성인들이 더 패 끼치는데 애기들 네. 보고 오지 말라 그러면 또 너무 짜증나고 분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상정 공식처럼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비장애인은 패 끼치거나 안 끼치거나 약간 랜덤인 거고 장애인은 무조건 패 끼치는 존재라고 상정해 놓은 것도 너무 폭력적인 시선인 거고 근데 모든 인간은 사실 다 패를 끼치지 맞아요. 태어나서 누가 자기 스스로 응애 어머니 제가 똥을 쌌습니다 스스로 닦고 오게 이런 존재도 없을 뿐더러 왜 사실 네. 그러니까 점점점 우리는 다 어떤 자리에서 조금씩 패를 끼치고 크건 작건 그리고 알게 모르게 맞아요. 하는데 그것을 그 모든 것을 그냥 장애인이라는 대상화된 존재로 그냥 다 이렇게 환원시켜 버리는 게 아닌가? 그랬어요. 여기 이제 또 하나 그 몰트만 신학자를 몇 번 인용을 해요. 몰트만이라고 꽤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또 은근히 장애 얘기를 꽤 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그걸 재인용하면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를 받았으니 너희도 서로를 받으라. 이렇게 하면서 서로에게 폐도 끼치고 서로 용납도 하고 이렇게 가자. 그런 이제 얘기를 하면서 우리한테 이제 울림을 주는 거죠. 우리가 모두를 좀 그런 다양한 사람들을 받아내고 서로 뭐 거꾸로 또 내가 또 영향을 주고 주고받거니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이제 이런 산업사회 내지는 뭐 갈 길이 있는 사회니까 발목 잡는 애들은 좀 비켜줄래? 그 낭비야, 시간 낭비야. 지하철에서 누워 있으면 나 출근길이 늦어. 당장은 사실이죠. 그렇지만 그게 뭘 의미하는 건지. 그 사람이 이제 앞으로 이런 시위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오고 갈 수 있으면 사회가 얼마나 더 풍요로워질지를 모르고 하는 단견이잖아요. 그걸 낭비라고 본다는 게. 그런 면에서 이 책은 이런 민폐 끼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좋은 책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 어떤 뭐 장애인 대하는 태도 지침 100가지보다 이 소란스러운 동거 하나를 읽히면 사람들이 맞아. 알게 모르게 자기가 좀 숙연해지고 내가 몰랐네 맞아요.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DK 퀴즈 아 벌써 그래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칼퇴근 아닙니까? 네, 갈등은 오늘의 네, 좋습니다. 그 책에도 나오는 표현이긴 한데 그 약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유토피아와 같은 또 이상향 그런 어떤 그 지향점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사회를 어떤 지칭하는 단어가 좀 나와서 오늘은 그거를 퀴즈로 냈습니다. 네. 그런 사회를 뭐라 그러냐고? 그렇죠. 네. 책에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어떠한 몸의 특성도 사회에 참여하는데 제약이 되지 않는 장애에 대한 사회적 모델의 이상향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어떤 몸의 특성도 사회에 제약이 되지 않는 그렇죠. 사회. 그래서 이 사회는 무엇일까요? 어떤 사회냐? 그렇죠. 1번. 객관식이죠? 네. 객관식이죠. 아우, 저는 뭐 그럼요. 늘 다 네, 객관식입니다. 제발 4지 선다면 참 좋겠는데 막 13지 선다 미치겠어 아주 그냥. 좀 많이 줄여볼게요. 네, 소란스럽게 좀 가주세요. 그러게 1번 해 말어. 지금 벌써 정답 네, 나온 거예요? 오케이 해보세요. 일단 좀 인삼사회. 인삼사회. 맙소사. 가까웠다. 대박. 가까웠다. 정답! 깜짝이야. 아 정답인데 본인 놀라시면 어떡해요? 깜짝이야.
다들 미쳤어. 정상이 없어. 소란 사회? 이게 바로 이런 지향점인 거죠. 그렇죠. 예,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사회. 1번 무공해 사회. 네. 무공의 사회. 2번 고령화 사회.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어깨야. 3번 피로 사회. 4번 바쁘다 바빠 현대 사회. 아유 요거네. 5번 무장 사회. 6번 무장의 사회. 우리 언제 저거 손들고 하는 거야? 7번 범죄 도시. 8번 범죄도 자, 직수? 오늘 7번까지 했어. 지금까지 중에 이 중에 이게 답이 답이 있습니다. 있다. 네, 이 중에 답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책 중간쯤에 나오는 용어인데 네. 이거 아마 책을 유익게 보신 분들은 불현듯 떠올리실 수도 있겠다. 책 내용을 좀 상기시켜 보기 위해서 한번 좀 내봤습니다. 그래서 어쩐지 아까 우리가 피로사업을 얘기했다. 그래 피로사업을 네, 아유, 바로바로 주워 들어요. 거기서 그냥 바로 그냥 그럼요. 주워가네. 네, 이건 바로 뭐가 적용합니다. 나한테 좀 많이 빚지는 것 같아요. 그럼요. 알겠어요. 묻어갑니다. 좋습니다. 자, 어렵다. 칠지선다. 아이고 어렵다 퀴즈. 어렵다 TK 퀴즈. 네, 아유. 좋습니다. 바쁘다 바빠 현대 사회. 네, 어렵다 TK 퀴즈. 자, 이제 내가 그은 밑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애님, 네, 당신의 밑줄은? 저는 하나라도 더 불편해하기 파트에서 불편함을 이야기하겠다고 이제 용기를 낸 이후에 쓴 부분인데요. 비장애인들 틈에서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사는데 익숙해져 있었지만 그 습관을 그만 버려보기로 했다. 내 필요를 말하는 것이 다른 누군가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내 몸의 이야기도 꽤 소중한 것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좋습니다. 우리 꼬조님. 저는 이 부분. 장애인과 함께 다니는 사람은 늘 친구가 아닌 보호자로 여겨진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우정과 도움을 주고받는 동등한 관계가 될 수 있다는 당연한 생각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 부분이 와닿았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DK님의 밑줄. 저는 이 3부의 내용 중에 이제 같이 공동 그 생활을 하는 독립해서 그 장면 중에 한 대목이었는데요. 잊지도 않은 고통의 제거법을 찾기 위해 고민하는 대신 나의 현재 감정을 읽어주며 함께 고통의 감탄사를 연발했다. 그 굵고 짧은 공감은 우리의 일상적인 몸과 마음의 통증을 비상이 아닌 일상으로 인정해 주었다. 네. 저는 이 대목이 아주 좋았습니다. 좋습니다. 진짜 좋았던 거 맞아요? 네, 급하게 좋아요. 찾은 느낌이 좀 아니요, 있는데. 아니요. 옷장의 밑줄 들어갑니다. 아. 네. 하나님은 누군가를 더 특별히 사랑해서 어떤 악조건을 주는 왜곡된 사랑을 하시는 분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몸 때문이 아니라 내 몸을 비하하고 모욕하는 타인과 사회, 거기에 휘둘리는 나 자신 때문에 고통스러웠다. 참 어떤 신학책보다 이게 이런 질문을 해결하는 최고의 설명인 것 같아요. 이게 앞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너의 그 장애가 하나님의 뜻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너무 그게 아마 하나님을 더 높이시는 네. 도움이 될 거라 그러는데 세상 어떤 하나님이 와. 누군가를 너무 사랑해서 그에게 고난을 준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박은영 작가의 소란스러운 동거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